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색하거나 불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언제 어색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우리는 보통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와 싸우고 나서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도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겠죠? 저는 좀 웃기게도 어린 아이들과 있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놀아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색하다나 불편하다 말고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표현은 어색하다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표현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잠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색하다는 기본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러울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평소에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과제를 해야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평소에 친구에게 하듯이 편하게 행동할 수 없겠죠? 그럴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나처럼 자연스럽고 편하게 행동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 어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매일 청바지를 입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평소에는 잘 안 입던 드레스를 입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거울을 보면서 평소에 자주 보던 내 모습이 아니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어색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색하다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어색한 분위기, 어색한 표정, 어색한 문장처럼 정말 다양한 대상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싸우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는 좀 다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친구와 싸우고 며칠 동안 분위기가 어색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억지로 웃어서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도 표정이 너무 어색하게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평소와는 다를 때,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색한 감정을 잘 느끼는 건 성격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어색해 하지 않고 잘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알아두면 좋은 표현은 낯가리다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태도, 어색해하는 태도를 낯가리다라고 해요. 사실 저도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어린아이들이 낯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보다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엄마 아빠 옆에만 있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가 낯을 좀 가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민망하다예요. 여러분, 민망하다에도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른 단어와 차이점은 부끄럽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끄러운 상황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 민망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부끄러워서 민망할 수 있어요. 단순히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체면이 떨어졌을 때 자주 쓸 수 있어요. 체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나의 괜찮은 이미지를 말해요. 그런데 뭔가 부끄러운 일이 생겨서 내 체면이 떨어졌을 때 민망한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표현은 정적이 흐르다예요. 정적이 흐르다는 일정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조용한 상태를 표현해요. 너무 조용해서 진짜 불편할 정도인 거죠. 정적은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를 말하고, 흐르다는 어떤 분위기가 지속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정적이 흐르다는 아주 조용한 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될 때 쓸 수 있어요. 조용하다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소리 없는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날 때, 아무 이야기도 안 할 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불편하고 민망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농담을 했는데 정적이 흘러서 너무 민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억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끊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생겼어요. 그럴 때 정적이 흘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방석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먼저 가시는 바늘처럼 뾰족한 것을 말하는데, 장미에도 가시가 있고 고슴도치에도 가시가 있어요. 찔리면 아프죠? 그리고 방석은 사람들이 앉을 때 엉덩이 밑에 깔고 앉는 거예요. 납작한 쿠션처럼 생겼어요. 그럼 가시방석이라고 하면 가시가 있는 방석을 말하는데,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엉덩이가 아프겠죠? 그런 방석에 누가 앉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시방석은 뭔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그럴 때 회의에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안 좋게 헤어진 남자친구를 어떤 모임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럴 때도 너무 불편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도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섯 번째 표현은 뻘쭘하다예요. 뻘쭘하다도 어색하다, 민망하다 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특히 어색하거나 민망해서 뭘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서 너무 뻘쭘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모임에 갔는데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 척 하면서 대화에 끼어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들리는 척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 모임에 저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뻘쭘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반응하지? 이런 고민이 들면서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 때 사용하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뻘쭘하다는 평소에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살펴봤어요. 더 자세한 설명과 예문은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